자, 2교시 문제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 문제인데요. 추수함수하고 랭크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추수함수도 어렵고요. 랭크함수 우리 해봤었죠, 그렇죠? 자, 요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83쪽에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는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할 거예요. 일단 순위를 구해야 돼요.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를 구해서 1등은 1위 책에 보면 1위는 최우수라고 쓰고 2위는 우수라고 쓰고 3위는 보통이라고 쓰고 나머지는 다 노력이라고 쓰래요. 노력. 나머지는 몇 명이야? 얘를 어디에다가 비고란에다 쓰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지금 시험이 몇 명 봤죠? 7명 봤어요. 그렇죠. 7명이 봤으니까 나머지라는 거는 4등, 5등, 6등, 7등이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슨 함수를 쓰냐면 추수 함수를 써야 되고 랭크 함수를 써야 돼요. 두 가지 함수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랭크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우리 여기 비골 안에다가 먼저 랭크부터 구해볼게요. 추수는 나중에 구하더라도 랭크 아는 것부터 먼저 구해봐야지. 는 랭크 괄호 열고 누가? 89점이 그렇죠? 컴마 어디에서? 이 전체에서. 그렇지. 이 전체는 F4번 키 눌러줘야죠. 근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가장 높은 점수가 1등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컴마 0 안 써도 되겠죠. 원래 컴마 0 쓰는 건데 안 쓰면 큰 숫자가 1등이라 그랬으니까 괄호 닫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순위를 구하는 시험 같으면 얼마나 땡큐겠습니까? 자, 이렇게 순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1등 자리에는 최우수, 우수, 3등은 보통, 나머지 3등이 2명이네. 보통. 나머지 5등이나 6등이나 7등은 뭐예요? 노력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랭크는 알겠어요. 몇 등인지를 파악하려니까 알겠는데 이제 추수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추수는 뭐냐면 초이스 고르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고르냐면 이렇게 합니다. 순위에 따라서 1등이면은 최우수라고 쓰라 그랬죠? 1등이 최우수라며. 2등은 우수고 3등은 보통이고 4등은 노력이고 5등도 노력이고 그렇죠? 6등도 노력이고요. 7등도 노력이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 놓고 당신 뭐가 마음에 들어? 내가 불러볼게. 자, 현금, 상품권, 뭐 예를 들어 여행권, 그 다음에 가전제품.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써놓고 숫자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얘예요. 여행으로 다 이거 하면 되죠. 그렇죠? 현금 사가지고 상품권을 사든지 여행권을 사든지 가전제품을 사든지 현금만 있으면 되거든. 그럼 이 사람이 고른 거는 1이지. 첫 번째 고른 거니까. 아니 저는요 여행권이 좋아요. 그러면 3 쓴 거예요. 사람은 3
3을 쓰면은 뭐가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세 번째 걸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은 난 백화점 상품권 필요해요. 2번 눌렀어. 2번. 그럼 두 번째 걸 가져가는 거예요. 이 앞에 숫자가 고르는 숫자예요. 이게 추수함수의 다예요. 어떤 사람은 나 0번째요 그러면 돼요? 안 돼? 0번째 없죠. 그렇죠. 5번째요 그랬어. 상품은 여기 지금 걸려있는 건 4가지인데 5번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에러 나죠. 고를 수 있는 건더기가 지금 4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에서 4까지만 쓰는 거야 이거는. 여기서 골라라 이거지. 골라 이거지. 골라. 그런데 지금 최우수, 우수, 보통, 노력 이런 7개 상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1등을 하면 첫 번째 거 최우수라는 걸 가져갈 거고 2등을 하면은 두 번째 우수를 가져갈 거고 3이면 3등을 하면 보통을 가져갈 거고 4등이나 5등이나 6등이나 7등은 그 외에 1, 2, 3 외에 나머지가 4등, 5등, 6등, 7등이잖아요. 그럼 4등, 5등, 6등, 7등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노력을 가져간다 이거죠. 노력. 그러니까 순위를 계산해 봐야 뭐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추수는 제가 간단하게 여기다 이제 명시를 해놨겠지만은, 자, 그럼 얘를 한번 다시 요거죠. 요거 랭크 함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라고. 랭크는 우리가 구했고요. 추수는 이해하셔야 돼. 이해하셔야 돼. 이해가 되시면 그냥 외우는 겁니다. 자, 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순위를 구해서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이면 은상, 4등이면은 동상, 나머지는 참가상. 이렇게 하래요. 근데 10명이 시험 봤어요. 10명이 참가했어요. 10명이 참가했다고. 그럼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죠? 는 추수 순위를 계산해서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이면 은상, 4등이면은 동상이 4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나머지가 참가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5등도 참가상, 6등도 참가상, 7등도 참가상, 8등도 참가상, 9등도 참가상, 10등도 참가상. 이렇게 써줘야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0명이 참가했어. 그땐 달라져요. 왜냐면 추수 안에서 쓸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 1000개씩 언제 써? 그땐 다른 함수를 하나 더 적용시켜야 돼요. 뒤에 나올 거니까. 지금 문제는 7명이나 10명 정도가 참가를 해서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이면 은상, 4등이면 동상, 나머지는, 그러니까 나머지라는 건 5등에서 10등까지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1등, 2등, 3등, 4등인데 1등, 2등, 3등 나머지는 다 노력이라고 했으니까 4등부터 꼴등까지는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함수 안에다가 순위를 구하는 함수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쩌고 저쩌고 쓰는 거죠. 그러면 랭크 함수는 우리가 첫날부터 해봤으니까는 랭크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랭크 써주면 되고, 추수는 는 추수 괄호 열고 이제 그 순위가 들어갈 자리 두고 나머지는 1, 2, 3, 4, 5, 6, 7 하고 나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순위 안에다가 랭크 함수를 집어넣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길어진 게 답인데 긴 거를 직접 보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누면 되는 거죠. 나누면. 그러니까는 넷 중에 하나 골라 그러면 4개가 나오는 거고 7개 중에 하나 골라 하면 우리 7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고 10명의 시험을 봤다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딱 지우고 다시 써볼까? 는 랭크 가로 열고 랭크가 아니라 추수 가로 열고 랭크 가로 열고 예 컴마 쭉 F4번 키 가로 닫고 이게 추수 앞에다가 순위 구하는 함수를 넣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면 1등이면 뭐라고요 아까? 최우수 2등이면 우수 3등이면 보통 나머지가 4등 5등 6등 7등이니까 4등은 노력 5등도 노력 6등도 노력 7등도 노력 얘들 노력이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문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다음 순위를 구해서 3등까지만 순위를 출력하고 나머지는 빈칸을 두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올림픽을 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100명이 참가하든 1000명이 참가하든 나머지는 다 땡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내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함수를 써야 될지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져요. 만약에 1000명이 참가했는데 추수함수에다가 컴바하고 쭉 1000개를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른 함수를 제가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본선에 8팀이 참가했어.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할 거야. 그러면 8개 팀이니까 추수 안에다가 8개를 쓰는 건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어떤 거요? 사람 수대로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보통 빼놓고 나머지라고 했으니까는 1등, 2등, 3등 셋은 빼놓으면 7명이 시험 봤으니까 4명이 남잖아요. 4등까지가. 그러니까 노력이 4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 4, 5, 6, 7 이렇게. 다 써야 돼요? 그렇죠. 다 써야 돼요. 노력을 여러 번 써야 돼요. 만약에 시험을 10명이 봤는데 1최우수, 우수, 보통 나머지는 노력 그러면 4, 5, 6, 7, 8, 9, 10이니까 7번을 노력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게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함수를 하나 써야 돼요. 만약에 1000명을 시험 봤다. 그러면 1, 2, 3등 빼놓고 나머지는 4등부터 1000등까지니까 996등이 되잖아요. 996명은 997개는 노력을 써야 되는데 추수라는 함수는 1000개씩은 쓸 수 없지만 만약에 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1000개씩 씁니까? 990 몇 개를. 그때는 다른 함수를 써서 결합시키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뒤에 함수에서 또 문제에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먼저 알려드리면 함수도 하나씩 배워나가는데 막 몰아서 배우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설명드리려고. 예. 자, 그 다음 거 보면은요, 이제 이게 된 거예요. 자, 노력을 했다, 이거, 노력한 사람들이 과연 몇 점이 나왔냐, 이거, 몇 점이. 노력이 지금 1명, 2명, 3명이 나왔는데, 3명이 나오든 4명이 나오든 노력이라고 돼 있는 학생들의 성적들의 합계를 구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그냥 썸이 아니라, 썸 if라고 하는 조건부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문제 보니까 sum if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자, 4번 문제는 노력이라는
학생의 성적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조건부 합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sum if라는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sum if. 우리 count if는 해봤잖아요. 다음 중에서 뭐 몇 점 이상인 사람 합계를 이렇게 개수를 구해봐라. 뭐인 경우에 개수를 개봐라. 세봐라. 이런 건 가능했는데 sum if는 좀 복잡해요. 자, 먼저 범위가 나와요. 조건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뭐예요? 얘가 범위죠. 여기 조건은 뭐죠? 노력이죠. 근데 뭐의 합계를 구하래죠? 성적의 합계를 구하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합계를 구할 범위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count if는 노력이 몇 명입니까? 이거로 끝나. 노력이 하나, 둘, 세 명 있습니다. 이걸 끝나는데, 자, 노력인 사람에 대한 성적의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89, 83, 79를 더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합계 구할 동네가 따로 있단 말이야. 이때 범위와 조건은 꼭 같이 다녀요. 범위는 남자 여자인데 조건은 노력이래. 이럴 수는 없죠. 범위는 노력 보통인데 남자가 몇 명이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 중에서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항상 범위와 조건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예. 여기서 는 sum if 가로 열고 는 sum if 가로 열고 range 범위는 이 동네가 범위가 되는 거고 컴마 조건은 노력이죠. 노력이 되는 거죠. 그럼 노력이란 조건을 찾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컴마 합계 구할 범위. 합계를 구해야 되잖아요. 89점, 83점, 79점의 합계를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엔터를 치면 되죠. 이렇게 쓰는 거죠. sum if는 범위가 나와야 되고요. 조건이 나와야 되고 합계를 구할 범위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잠깐만 먼저 보세요. 다음 성적 중에서 90점 이상 받은 사람 합계를 구해보자 하는 거죠. 자, 90점 이상의 학생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90점 이상의 합계를 구하래. 그러면 는 sum if 범위가 어디예요? 이 동네죠. 성적이 범위죠. 여기가 범위고 컴마 다운편에다가 크거나 같다 90이란 조건을 써요. 다음 성적 중에서 90점 이상인 사람의 성적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94, 95, 96 이것들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때 합계 구할 범위하고 그냥 처음에 범위하고 똑같죠. 제가 여기를 다시 범위를 정해 줄 텐데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랑 동일해요. 지금 그렇죠. 범위와 합계 구할 범위가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뒤를 생략할 수는 있어요. 이건 안 써도 돼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으면 뒤에 건 안 써요. 근데 지금 문제는 범위와 합계 구할 범위가 동네가 다르죠. 다를 때는 꼭 써야 되고 같을 때는 요거는 뭐냐면은 점수 중에서 90점 이상인 학생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거든요. 아래 거를 제가 표기한 거는 그냥 노력인 사람의 성적의 합계가 아니라 90점 이상들에 대한 그 점수의 합계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지정한 범위와 합계 구할 범위가 동일해요. 이런 경우는 뒷부분을 컴마 이하를 안 써도 돼요. 그렇지 않고 서로 다를 때는 반드시 써야 되고요.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요? 자, 보세요. 이 점수, 여기가 이제 이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 3등이 누구냐지, 3등이. 3등이 누구냐, 이거지. 그럼 도지영 씨가 3등이에요. 100점이 1등이고, 98이 2등이고, 90이 3등이거든요. 그럼 문제가, 3등은 누굽니까? 라고 문제를 낸 건데, 어떤 함수를 쓰냐에 따라 달라져요. 랭크 함수, 인덱스 함수,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vlookup하고 라지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vlookup하고 라지. 자, 다른 데다 한번 써볼게요. 제가 다른 데다가 는 vlookup, 그렇죠? vlookup.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뭐다? 3등이죠. 3등 점수 90점이에요. 90점. 90이라고 그냥 쓸래요. 컴마. 이 90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령을 찾아오는 거니까 범위를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사원 코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vlookup이든 hlookup이든 간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90이잖아요. 90 요거잖아요. 요거에 해당하는 값이, 요 90에 해당하는 값이 반드시 블럭의 첫 번째 와야 돼요. 근데 블럭을 사원 코드도 잡아주면은 이 사원 코드 첫 번째는 90이라는 값이 없거든. 그리고 얘 F4번 키 눌러 달러 찍는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만 계산할 때는 안 해도 돼요. 하나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는 반드시 F4번 키 달러가 들어가는 거지만 지금 한 사람 거 3등 것만 계산하고 말 거거든요. 이럴 때는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자, 컴마. 자, 성적의 첫 번째고 성명이 두 번째잖아요. 우리 성명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걸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 반드시 똑같은 거 찾아야죠. 90점에 해당하는 사람 거를 찾아와야 되겠죠. 그건 뭐다? 정확히 일치하는 거 0 쓰는 거예요. 근데 90점이 2명일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90명이 3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첫 것만 찾아요. 두 번째 90은 땡입니다. 첫 번째 맞는 90을 먼저 찾고 끝내요. 자, 엔터 치면 도지영 씨가 맞는데 이 90을 어떻게 찾았어요? 이 90 그냥 제가 90을 썼잖아요. 근데 90을 어떻게 해서 90이 나왔던 거예요? 세 번째로 높은 값이었잖아요. 그 라지 함수잖아. 라지 함수. 라지 함수.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자 보세요. 자 여기다가 는 vlookup 그리고 90 컴마 범위 정해주고 컴마 2 컴마 0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90을 썼잖아요. 이렇게 제가 수작업으로 썼잖아요. 이 90의 의미는 뭐다? 나, 쥐, 이 범위 중에서, 컴마, 3, 이거죠.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으라는 라지 함수가 있었잖아요, 문제에.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쓰려니까, 이렇게 vlookup 라지를 한꺼번에 쓰려니까 벅차다 이거지. 그러면 라지 따로 계산하고 vlookup 따로 계산해서 아니면 vlookup을 먼저 쭉 쓰고 90이라고 아까 이 자리가 90이었잖아요. 이렇게 90이었잖아요. 90에 찾는 도지형을 찾는 거니까 90을 써서 도지형이 나왔으니까 이 90 대신에 뭐를 라지 함수를 제공해주면 첫 번째가 100이고 두 번째가 98이고 세 번째가 90이니까 90에 해당하는 사람 도지형이라고 나오겠지. 함수를 이렇게 한꺼번에 나열해서 쓰려면 어려우니까 하나씩 쪼개는 거예요. 라지 함수 따로 공부하고 vlookup 쭉 공부하고 이렇게. 그 vlookup 안에다가 아까 90이라고 돼 있던 이 자리가 사실은 뭐였어요? 아까 라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라지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함수를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번 문제는 세 번째로 큰 점수의 이름은 뭐냐 이건데, 라지 함수를 쓰느냐, 아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써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이제 도지형이 되는 거고, 이렇게 쓰면 90이 되는 거니까, 요 함수에다가 라지 값을 90 대신에 제공해줘야지. 이렇게 제공해줘야지. 그러면 이제 이게 도지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함수를 여러 번에 걸쳐서 단계 풀어나가시면 편해요. 우리 과거 수학 시간에도 수식을 풀어나갈 때 문제하고 답을 바로 쓰지 않고 단계 풀어나갔단 말이에요. 예. 저도 학창시절에 이렇게 수학 별로 좋아는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 저는 수학교육과 가고 싶었어요. 수학을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수학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막 풀어주면 그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 근데 수학교육과가 좀 쎄더라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컴퓨터학과를 간 거예요. 선생님이 안 써준대, 원서를. 그래서 탁 썼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후기를 봐야 되잖아, 후기를. 그래서 이제 후기를 어딜 갈까 막 그러는 중에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추가 입학, 추가 등록 하실래요? 그러길래 그럽시다. 그래서 그 학교에 추가 입학했으니까 제 꼴찌로 들어간 거죠. 그 학과에 전자계산학과 꼴찌로 들어간 거죠. 근데 수학을 너무 못해. 컴퓨터 학과는 수학을 많이 배워요. 전산 수학을 배우는데 합집합, 부분집합 이런 것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 봐라, 공부를 나보다 못한 애들도 있네. 성적은 나보다 좋을지 몰라도 공부를 안 했네, 수학 쪽으로는. 그래서 큰맘 먹고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것도 받아봤고요. 근데 전 컴퓨터가 뭔지를 모르고 입학을 했어요. 그게 좋다고 하길래 갔는데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저희 담임선생님 꼬임에 빠져서 간 거죠. 근데 그게 직업이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벌써 30몇 년 동안 제가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뭐가 좋은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단지 제가 직업으로 삼는 거라는 건 있는데,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컴퓨터 잘해서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컴퓨터만 잘하잖아요. 다른 걸, 물정을 몰라요.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아. 제가 이제 바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도 잘하는데 컴퓨터를 통한 다른 것까지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책 받아온 거 보셨잖아요. 이런 공부도 하고 저런 공부도 하고. 요즘은 3D 프린팅 이런 거 아주 인기가 많잖아요. 또 프로그램 코딩 과정 이런 것도 많고. 어차피 프로그램 코딩 과정은 우리 컴퓨터 전자계산학과에서 다 파생된 것들이니까. 3D 프린팅은요, 본래 캐드캠이라 그래서 그 기계 전공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옛날엔 쇳덩어리를 다 손으로 깎았잖아요. 쇠톱으로 깎고 줄이라는 거로 다듬고 뭐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옷들도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을 넣으면 옷이 똑같이 생산되고 하는 것들이 나왔었어요. 예전에 한지붕 세가족 이런 데 보면은 직물기를 이용해서 막 옷을 만드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쇠도 그렇게 가공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집신 모양도 나오고, 사람의 장기도 나오고, 집 문짝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도 하고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컴퓨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는 하나의 도구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 제가 디자인 공부하고 다닙니다. CAD로, 3D로 집 지으려고.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 되게 썰렁한 문제예요. 목과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목과 나머지 구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250을 24로 나누래요. 근데 몫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옆에다가 밑에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위에다 좀 보시기 좋으라고 좀 위에다 해놓을게요. 는 250을 나누기 24 이렇게 제수 피제수가 있죠. 250을 24로 나누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똑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330을 30으로 나누면 딱 연하나하고 몫이 떨어지겠지만 얘는 10점 뭐뭐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때 몫은 얼마예요? 몫은 10이죠. 10. 이때 몫을 계산할 때는 나머지를 소수점 이하를 잘라버리면 되니까 앞에 int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int. 그럼 이렇게 딱 몫만 나와요. 목. 어떤 수를 나눠요. 나누면 정수 부분, 실수 부분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나오잖아요. 뭐 10점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수 부분을 없애면 정수 부분만 남잖아요. 그 정수 부분만 남기면 몫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250을 24로 나누면 나눌 수 없는 나머지 10이 남잖아요. 250을 24로 나누면 몫이 10이니까는 240 된 나머지 열이 남잖아요. 그게 나머지인데 나머지 구하는 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나오는 함수가 는 mod예요. 모듈라 mod 해놓고 얘를 컴마 이렇게 컴마로 mod 함수 앞에다가 큰 숫자 나누려는 숫자와 나눠지는 숫자를 컴마로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250을 24로 나눴고 그 나눈 거에 대한 mod 모듈라 나머지만 나와라 이거지. 나머지 구하는 함수입니다. 나머지는 되게 쉬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나머지 문제를 계산할 때는요, 어떤 문제를 내냐면 이거예요. 어떤 수를 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더라. 그럼 그 어떤 수는 3의 배수가 된다. 맞는 말입니까? 3, 6, 9 이런 거 3, 6, 9, 12, 15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얘들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되잖아요. 자, 어떤 수를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이 돼요. 그럼 그 어떤 수는 홀수죠. 홀수. 어떤 수를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면 2의 배수, 즉 짝수잖아요. 그 나머지 구하는 함수는 어떤 수로 나누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주로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예. 근데 우리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나머지만 구해봐라 이런 거죠.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안 나와. 이런 문제만 한 7, 6개 나오면 좋잖아. 좀 휙 풀어버리는데 이런 숫자는 이제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요. 예. 이제 엑셀이나 이런 데도 엑셀 우리 이제 mod 함수를 써가지고 조건부 서식을 걸어요. 조건부 서식. 뭐냐면 이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엑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10번째 줄 있지 않습니까? 10번째 줄. 10번째 줄마다 밑에다가 빨간 줄을 치는 거야. 그럼 블록을 잡아주고요. 이만큼만 블록 잡아볼까? 그럼 여기다 조건부 서식을 쓰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을 쓰고 세규칙에 가서
소식을 쓰는데 서식은 뭐를 쓸 거냐면 서식은 뭐라고 쓸 거냐면은 여기 보면 테두리 밑에다가 이렇게 굵은 테두리를 쓸 거예요. 빨간색으로 테두리 여기다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건데 조건을 뭐라고 쓰느냐 는 mod 가로 열고 가로 w 10 나머지가 0 뭐 답이 나오나 볼까요? 자, 열 번째 줄마다 빨간 줄 쭉 생기죠? 예, 제가 이렇게 썼어요. 조건을 로우는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제가 또 쓸게요. 열 번째 줄마다 빨간색 빨강 테두리를 표시하시오 하는 건데 조건부 서식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 조건부 서식은 배웠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배우진 않았지. 이렇게 복잡하진 않았지. 그러니까 MOD가 나머지죠? 근데 10으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0이라는 거예요. 뭐를 10으로 나누냐? 줄번호를. 로우가 줄번호예요. 줄번호 1, 2, 3, 4 줄번호가 있어요. 그 줄번호를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0, 즉 10번째마다 그렇게 되면은 뭐라고 쓰면 항상 10번째마다 이렇게 어디 가더라도 10번째마다 10번째마다 빨간 줄이 쳐지는 거예요. 뭐 5번째 줄마다 빨간 줄 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5로 바꾸면 되지. 그럼 5번째 줄마다 하는 거고. 이렇게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시험에는 나지는 않지만 업무에는 적용할 수가 있거든. 업무에는. 5번 문제는 그렇게 풀었습니다. 자, 89페이지 가볼게요. 기출 01번 문제. 자, 소속 부서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추수하고 라이트 쓰래요. 자,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끝 글자, 이거. 1. 1이면 뭐래요? 영어부래. 2면 인사부고, 3이면 총무부고, 4면 기획부래. 그럼 넷 중에 하나네. 넷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쓰면 되네. 는, 자, 크게 한번 써볼까요? 는 추수. 여기 어떤 숫자를 고를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 골라서 1이면 뭐라고요? 영업부가 아니라 영업부가 되고, 2면 뭐라고요? 인사부고, 3이면 총무부고, 4면은 뭐고? 기획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고르래요? 뭐를 고르래? 이 사원 코드의 오른쪽 거 하나를 잘라서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트죠. 라이트. 오른쪽에 있는 거 자르는 거니까 라이트죠. 그러니까 R-I-G-H-T 라이트 코드 컴마 1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는 추수 가로 열고 라이트. 얘가 사원 코드 오른쪽 끝 글자를 자른다는 뜻이에요. 는 라이트. 그래서 이 글자가 1이면 첫 번째 영업부, 2면 두 번째 인사부, 3이면 세 번째 총무부, 4면 네 번째 기획부로 가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가라 이거죠. 아주 보편적으로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90페이지에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요.
1이면 첫 번째 영업부, 2면 인사부, 두 번째, 세 번째는 3이면 세 번째 항목 총무부로 가고 이런 뜻이니까 되게 편하죠. 뭐 예. 그러니까 코드를 매길 때 이거예요. 여러분 또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렇게 사원 코드를 매겨야 되는데 이게 1, 2, 3, 4가 아니라 A, B, C, D 같으면 어떻게 돼요? A번째, B번째, C번째 이런 건 못 만든단 말이야. 1, 2, 3, 4를 매기면 1이란 뜻이 뭐였고 2란 뜻이 뭔지를 미리 회사식 차원에서 만들어 놓겠죠. 만약 코드가 10개 넘어가면 어떻게 돼? 두 자리 자르면 되지. 01, 02, 03, 17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예. 그래서 소속 부서도 출력해 주면 되고. 자, 이제 이 문제를 볼 겁니다. 이 문제가 조금 아까랑 다른 내용이에요. 자, 다이어리를 팔았어요. 55개를 누가 사갔네요. 55개. 55개면 사장님이 기분 좋아서 할인해 준대요. 할인해 준대. 몇 프로 할인해 줄 것 같아? 55개면 이거 보세요. 이걸 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55개를 사갔어. 그러면 판매량이 이렇게 보이는데 딱 볼 때 55개는 몇 프로 할인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3%. 그럼 만약에 72개는 그렇지. 그럼 39개는 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한 개 이상 40개 미만으로는 할인율이 없는 거야. 이거는 40개서부터 시작해서 70개 미만, 69개까지는 3%를 할인한다는 거고 70개 이상을 사가면 무조건 개수에 상관없이 70개 이상 되면 6%를 준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한 적이 없지만 이 코드표를 보고 할인율 표를 보고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는 판매 금액은 어디 있어요? 얘네.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 이제 할인율은 계산해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슨 함수를 쓰라고 써 있어요? Hlookup. 라운드업은 좀 이따 생각하고 Hlookup. 왜? 보세요. 밑에 할인 수량이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Hlookup을 써야죠. Hlookup. 자, 찾고자 하는 값은 판매 수량이고요. 판매 수량이고 여기 수량 이거에 대해서 찾는 거니까. 컴마 밑에 수량표. 이 수량표 다른 동네에 있는 거니까 달러가 찍혀야 되겠죠? F4번 키. 컴마 자, 수량에 따른 할인율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55개다 그러면 3%를 가져가야 되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2. 그 다음 55개는 없죠. 정확하게 55개라는 수량은 없는 애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40부터 70 사이에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유사일치라 그래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말은 뭐예요? 55 그럼 55를 찾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true로 2를 쓰거나 생략을 하면, 얘를 생략을 하면은 뭐가 된다? 2를 쓰거나 생략하게 되면은 55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0보다 작다? 아니고 40보다 크거나 같고 70보다 작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얘를 가로 닫고, 근데 컴마 1은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엔터. 자, 답을 좀 먼저 써볼게요.
2번 문제죠? 2번 문제. 89페이지. 2번 문제. 2번 문제 답은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4208원이라고 딱 나왔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요, 라운드 업을 하래요. 라운드가 있고, 라운드 업이 있고,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운드는 반올림이고, 라운드업은 올림이고,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에요. 반올림이 뭐고 올림이 뭔지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재는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수학에서 반올림과 올림, 내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래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거죠. 10의 자리가 여기죠. 4208원이죠. 4208원이면 1의 자리, 10의 자리 여기잖아요. 여기서 올림하래요. 올림.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 4203원이 나올지, 4200, 4200원이 나올지, 라운드 업을 쓰래요. 반올림이라는 건 5를 기준으로 5가 이상 되면 올라가고 아니면 내려가는 건데, 올림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고 내림은 다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은 다 알아들으시는데, 자,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건 알아요. 근데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쓰냐면, 답부터 알려드리면, 는 라운드 업 어떤 값을 쓰고 자릿수를 쓴단 말이에요. 자릿수. 근데 자릿수가 지금 10의 자리잖아요. 10의 자리니까 1의 자리, 10의 자리죠?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마이너스 2라고 씁니다. 마이너스 2라고 써요. 만약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 1, 10, 100. 100이니까 마이너스 3. 그러면 말 그대로 요게 이제 요렇게 들어갔으니까 요거죠. 요것이 지금 값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 값자리에 아까 계산했던 할인 금액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 앞에다가 라운드 업을 쓰고요. 라운드 업을 쓰고 뒤에다가는 컴마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예요. 4,300원 되네요. 는 라운드 업을 쓰고요. 저 뒤에는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1을 씁니다. 왜 마이너스 2다? 1의 자리,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올림하기 때문에, 내림하기 때문에. 10의 자리라는 거는 1을 10,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씁니다. 우리가 컴마 2 쓰면 뭐가 돼요? 소수점이야 두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소수점이야 셋째 자리 그러면 컴마 3 쓰거든요. 그러면 소수점 이하는 그런데 소수점 이상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왜? 기득권상으로 소수점 이하가 먼저 써왔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문제를 풀 겁니다. 참고로 데이터베이스는요, 시험에 한 문제는 꼭 나오는데요, 그 한 문제가 뭔지는 모르죠. 데이터베이스는 총 11가지가 있는데, 그 11가지 중에 우리 시험에는 6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6가지 똑같아요, 문법이. 6가지 문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배워두시면 나머지 다 알아요. 네, 그걸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쉬는 시간 갖고 나서 3교시 하겠습니다.